네, 지금부터는 리포트를 분석해보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허반석 전문위원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인데요. 오늘은 어떤 리포트 분석해볼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GS입니다. GS 칼텍스 반등, GS의 바톤 터치라는 주제인데요. 이번 주 계속해서 지주회사 업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GS 칼텍스가 3년 만에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GS 그룹이 주가 날개 달았을까요? 지주회사 중에서도 좋은 실적 보여주고 있는 GS에 대해서 지금 바로 분석해 주시죠. 네, 오늘은 GS 지주사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SK투자증권에서 4월 30일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월요일은 제가 산업과 섹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고, 화요일부터는 그 섹터 안에서 그래도 살펴볼 만한, 주목할 만한 기업들 뽑아서 리포트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수하시기까지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지, 그 산업 안에서 매출액과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시자. 그래서 종목 매수까지 가신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아직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부분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보았던 리포트입니다. 어제 지주회사 주가 등락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2020년 주가 등락 상위 10선, 그리고 하위 10선, 그리고 21년도 주가 등락 상위 10종목, 하위 10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해 많이 올랐던 대웅이나 한미사이언스,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여지없이 조정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지난해 많이 좋지 않았던 풍산홀딩스나 두산, GS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래프들을 봤을 때는 여지없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부분 짚어드리면서, 지난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기업 GS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GS에 대해서는 방송을 통해서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주회사 GS의 이익 구조를 보면 GS 칼텍스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과의 상관관계, 국제유가와의 상관관계에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소비 회복, 경기 회복,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큰 흐름 속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GS 칼텍스의 20년도 2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1,333억 원, 약 바닥을 조금 찍고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그런 흐름들을 이어서 보면 GS 같은 경우 GS 칼텍스의 동반자라는 부분이고요. GS 칼텍스 이제는 주황불에서 초록불, 목전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올해 1분기 추정치 매출액이 약 4조 2,700억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은 4,647억 원으로 이제 돌아섰구나 라는 부분이지만, 컨센서스 추정치상으로는 소폭 하회할 전망이다 라는 부분이 우세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죠. 연결 기준으로 1분기 7,064억 원 실적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75배, 전년 대비 75배입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 YOY 전년 동기보다 무려 7,300% 이상 증가하는 수준이 나왔고요. QOQ 직전 분기 대비하더라도 152% 증가한 이익 실적이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추정 대비 상회했고요. GS 칼텍스의 정제 마진 회복, 수요 회복 기대로 이어질 그런 전망들이 실적에서부터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S 칼텍스 본업의 회복세에 대한 부분들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GS 파워와 GS 홈쇼핑의 지분 인수 및 합병이 GS 그룹 내에서는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올해 GS 이벤트가 이 두 가지입니다. 3월 GS 파워의 50% 지분이었는데 100%로 지분 인수를 단행을 했고요. 그리고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GS 리테일과의 합병을 통해서
이제 외형 성장을 조금 일궈낸 모습입니다. 미래 수익성을 생각하면 GS 파워 인수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외형적인 성장, 그리고 지주회사 입장에서는 GS 홈쇼핑의 GS 리테일과의 합병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GS를 조금 더 깊게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이유를 조금 말씀을 더 드려보고자 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9,200억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1년도에 약 1조 8천억 원까지 증가하고요. 22년도에는 1조 9,500억 원까지 성장을 해간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6%에서부터 10%, 11%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약 적자 2,420억 정도 나왔고요. 하지만 21년도 총 1조 1,680억 원까지 성장한다. 20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와 마찬가지로 지배순이익도 1조 2,860억 원까지 올라간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두 번째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를 보셨을 때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익 극대화를 노력을 만하다라는 말씀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모멘텀 체크리스트 하면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꾸준하게 조금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 GS의 차트를 보았을 때 제가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말씀드릴 때에 이러한 장기선상 대바닥 라인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아마도 큰 대세 하락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이러한 추세를 올려간다면 일부 매수하실 수 있는 구간들이 추세상 저위험 구간이다라는 부분들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었다.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였지만 그리고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하는 구간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충분한 상승세를 누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이 부분 보신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수익률 극대화를 향해 가기에 충분한 수익률 그리고 영업이익 실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발표된 GS의 영업 경영 실적 공시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본다라고 하신다면 GS 칼텍스를 지난해부터 보시면 20년도 2분기 GS 칼텍스의 영업이익이 적자 1,300억 원 이상 바닥을 확인을 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20년도 1분기부터 보면 적자 1,300억 원, 20년도 2분기 적자 1,330억 원 이상 조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20년도 3분기부터는 2,900억 원 이상 상승해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20년도 4분기에 살짝 다시 적자가 났다가 올해 1분기에는 완연한 회복으로 영업이익 6,300억 원 이익이 증가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해놓고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에서 바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 여지없이 있다라는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슈는 이제 GS 그룹사 자체에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의 M&A나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는 모습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큰 흐름들을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GS 리테일을 포함한 뭔가 광고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들이 뉴스의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결국 기업은 그러한 변곡점들을 이용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제가 보는 기업의 관점에서는 기업은 이윤을 내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보유자분들은 크게 걱정하시기보다는 변곡점을 이용해서 비중을 확대하거나 신규 접근하실 분들도 그런 변곡점을 활용하신다면 GS는 앞으로의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부분들도 크게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미래 먹거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청자분들께 조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지주회사 리포트를 보고 있는데 결국 지주회사들의 주가가 오늘 GS만큼 많이들 상승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덜컥 단숨에 큰 비중을 실어서 가시기보다는 변곡점을 하시거나 장기적인 롱텀 전략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이마트나 신세계, GS, 호텔신라, 두산 방송에서 많이들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 하루아침에 수익 극대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업황의 회복과 실적의 회복들을 보시면서 꾸준히 스터디도 하시고 단숨에 팔아버리지 않고 수익 극대화라는 부분들은 꼭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황의 회복과 실적의 회복세,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가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거기에 맞춰서 반등도 나오고 우상향 추세를 깨지 않고 이어간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고점에 매수를 해서 고생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은 현 주가 52주 신고가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뉴스로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덜컥 뉴스에 좋다. 나도 이 상승세에 한번 타보자. 라는 부분들 조금 엇박자를 넣거나 너무 고점에 역사상 신고점, 52주 신고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덜컥 하셨다가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 어쩔 수 없는 장기 투자로 가실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는 주식을 할 때에 투자를 할 때에 일확천금을 노린다라는 마음은 일단 없이 접어두고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순리대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오늘 꼭 드리고 싶고요. 이 당부의 말씀은 고점에 사서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하는 일들이 시청자분들께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꼭 제가 충심으로 말씀드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주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변곡점을 이용하시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롱텀 전략, 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올해다라는 말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GS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